상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강력한 힘이 살고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저급한 환상도 아니고 헛된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변혁적인 에너지로 당신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꿈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경험하는 그런 감정, 그저 또 하나의 하루가 될 것이라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는 잊혀지고 억눌리며 무시되어 온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멀게만 느껴지는 심리학자의 이름은 사실 인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으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제,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숨어 있지만 언제나 활성 상태인 영역으로 당신의 고통, 가장 깊은 욕망, 당신이 찾고 있지만 자신이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답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에 가서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 느낌이나 이유 없이 가슴에 느껴지는 그 무게를 아는 감정이 있나요? 마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메시지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지치게 하는 일을 하며 더 이상 영감을 주지 않는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쉬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태어난 이유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생존 모드에 들어가 외부에 맞추고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리엘처럼 32세의 생기 넘치는 여성이지만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웃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기타를 넥타이로 바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는 미래가 없다고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이 조용해지면 그의 영혼은 그가 포기한 현악기를 다시 듣고 싶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단절되면 삶은 색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존감의 힘이 들어옵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우주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스러기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낮추고 지치게 하며 진정한 나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아의 행위가 아니라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그런데 그 유명한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질투, 당신이 무시당할 때 폭발하는 분노, 그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오전 한가운데 방문하는 슬픔, 커피와 억지로 웃음을 지어가며 가리는 것, 이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치유해야 할 부분을 고통과 힘으로 보여줍니다. 40세의 소피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항상 가족의 기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하면 그녀는 전쟁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분노가 사실 오래된 슬픔, 느끼기 싫었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그림자가 표면으로 올라오도록 허용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재조직되었습니다. 그녀의 관계는 더욱 가벼워지고 진정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은 자신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앉아 그가 할 말을 듣고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반쪽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29세의 주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도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연민을 가지고 대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의 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시작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기를 권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관계, 습관 또는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서 내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이 대화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주하기 두려웠던 진실을 듣는 것뿐입니다. 윤근 또한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것을 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 항상 행복해 보일 때 분노를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억눌린 당신 자신의 기쁨에 대한 갈망일 것이고 누군가의 즉흥적인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너무 자제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 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놓아주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 당신은 풍요로움을 열어줄 수 있고 우주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자신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마리아 50세 어머니 일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조용한 사람.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하나 발견하고 자신이 언제나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시작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되기 위해서요. 몇 달 후 우연히 카페에서 편집자를 만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길입니다. 당신이 변할 때 삶도 변합니다. 교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 경청, 아픈 것을 직면할 용기, 치유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면 세상은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이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습관이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옆에 적어보세요. 그게 없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당장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느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상상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왔다면 진심으로 말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나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피곤함을 느끼며 몇 번이나 아침에 일어났나요? 거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누군가를 보았지만 마음속 깊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글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간직해온 그 감정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들었으니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존재감,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의미. 당신은 단순히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일을 해내고 의무적으로 미소 짓고 다시 반복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올바른 장소,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며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믿음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해낼 수 없다고,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전체가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면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기를 초대합니다. 네, 행동하세요. 듣는 것은 강력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텍스트의 한 부분이 여러분이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지금 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리즘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같은 내면의 힘을 깨닫길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래에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간단하든 깊이 있든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었어. 또는 오늘 나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놓기로 결심해. 또는 내가 듣는 동안 얻은 통찰을 공유해 줘와 같은 내용을 써보세요. 왜냐하면 댓글을 남길 때마다 당신은 변화를 향한 자신의 다짐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길을 걸어보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려오는 각 이야기, 각 예시, 각 단어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집으로 돌아오고 당신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때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회가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밖에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중은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정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 즉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기준에 의존하지 않으며 당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만남이자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잊게 하려고 해왔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모델링하도록 배웠습니다.
정중하게 굴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하고 울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용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의성, 용기, 탐색하고 표현하고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 당신은 자라났고 책임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실망할까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움,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이기적일까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자신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여성의 가면, 항상 통제해야 하는 남성의 가면, 심지어 모든 것이 내부에서 조각조각 나 있을 때조차도 항상 웃는 사람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것은 무겁고 점차적으로 당신의 빛을 꺼버립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직장을 바꾸고 이사하고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지만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내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곳, 바로 그곳에서 진정성이 비처럼 들어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처럼요. 진정성이란 자신을 듣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여올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너무 많이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과 연약함, 빛과 그림자 속에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실에 맞춰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길이 아직 어두울지라도 인생이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만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아프게 했던 관계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정적인 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신을 허용할수록 당신이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진정성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파수로 울리는 사람들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더 깊고 더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픔을 숨길 필요가 없는 관계를 경험하고 들려주고 환영받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요. 융은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깊숙한 곳에서 맥박이 뛰는 무언가, 심지어 그 존재가 무시될 때에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죠. 그것은 창조하거나 돌보거나 영감을 주거나 가르치거나 구축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름과의 연결입니다. 그 부름에서 멀어져 살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록 힘든 일도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쳐두었던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 또는 오래된 소망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요리를 항상 사랑했던 39세의 로드리고를 보세요. 그는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공허한 일상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그는 친구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만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일깨웠고 서서히 이제 그가 하던 취미는 목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내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부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강의책 조언에서 찾고 있는 비밀입니다. 완전하게 존재하기, 당신이 느끼는 것과 믿는 것, 깊이 원하는 것에 맞춰 살아가기,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재연결입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고 필요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내적인 목소리가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목소리가 당신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 같을 때 당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최선을 끌어오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선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진실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변합니다. 막혀있던 축복이 유연하게 찾아오고 마침내 삶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내면에서 평화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각을 가져다주는 문제는 연결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리, 정말로 중요한 것과의 연결이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 수 있고 불만을 처리하고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지만 이제는 당신 안에 뭔가 다르게 있습니다. 조용한 힘,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친밀한 확신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며 진정한 삶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에 대한 헌신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쫓지 않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진동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그저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진실은 네가 스스로를 되찾을 때 하나님께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 안에 있는 그 본질, 결코 꺼지지 않은 그 불꽃은 신성의 존재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근 인간이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지지의 역할을 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의식,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 진솔한 우정, 의미 있는 일, 존재할 이유가 있는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당신은 결핍, 불안 또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꽃 피우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꽃 피우는 것은 고립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렵지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선택할 때마다 너는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우주는 듣습니다.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듣습니다. 당신이 적은 것에 대한 수용을 멈추고 아름다움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을 지켜봅니다.
당신이 숨지기를 멈추고 빛나기 시작할 때를,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그것을 키우기 시작할 때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 동안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호 감정 꿈, 가라 라고 말하는 작은 충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무의식은 명확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 증상, 직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듣기 시작하면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그 중심에서 당신이 다른 이들 관계, 성공, 외모, 성취에서 찾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의 은행 계좌 장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감정적 장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부에서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꿈꿔온 직업, 가볍고 상호적인 관계, 의미 있는 삶, 모든 것은 여기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것이 더 익숙하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식적인 선택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떠나고 인생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리듬,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변화는 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가 공유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며 판단이나 비교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맞추려 애쓰고 순응하려 하고 본래의 권리인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기억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빛과 그림자, 과거와 현재, 고통과 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그 진정성은 조그맣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끌어당깁니다.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삶은 충실한 거울처럼 이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더 온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가벼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해서 다이빙하고 관찰하며 놓아주고 포옹하세요. 왜냐하면 매 걸음마다 풍요로운 삶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결과로 다가오는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는 삶, 일이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감을 주는 삶, 하루하루가 무겁지 않고 영감을 주는 삶, 여러분의 얼굴과 리듬, 영혼을 가진 삶,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메시지의 일부가 여러분 안에 빛을 밝혔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이 한 걸음이 손을 들고 나는 여기 있어, 다른 삶을 살 준비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이것은 저와 알고리즘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정확히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이 여정의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 많으니까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연결되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콘텐츠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하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치유 과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읽는 이들에게도 불꽃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주의 깊고 친절하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류가 이 길의 의미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장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